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20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어제 선물이 상당히 좀 좋기는 했어요.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부터 1%쯤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에는 장 마감 중간에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 2%대 이 정도까지 좀 기억이 있는데, 미증시가 선물 따라서 당연히 갭은 떴습니다. 이제 근데 그 갭을 이제 지켜주냐 아니면은 갭 뜨고 줄줄줄 하락하냐 요 차이였는데, 어제 좀 무난하게 2.5%대 상승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금리 인하 좀 B컷 0.5 이후에 이게 경기 침체 키워드를 부각시킬 거면은 시장에서 이제 지수가 그 당일 최소한 한 1.5% 2%쯤은 좀 밀려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이제 좀 나쁘지 않았죠. 0.3% 하락. 그래가지고 와, 이건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경기 침체 키워드보다는 그냥 금리 인하 0.5에 대해서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할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지 바로 미국 선물부터 쭉쭉쭉 좋게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선물 따라서 나머지 다 보기 좋은, 그래서 좀 눈 가는 거는 이제 빅테크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일단 7.3%,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 쪽, 사실상 대부분이 다 상승을 해서 크게 어딜 딱 찍기는 좀 그렇지만 다 무난무난하게 좀 좋게 마무리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믿어도 되나요? 파월. 침체 아니라지만 이 숫자들 보니까 벌써 비상등 울린다. 근데 이게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 금리 요게 이제 인상을 하냐 마냐 요게 좀 중요하고, 사실상 이번 거까지는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FOMC 금리 인하를 일단 했고,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금리 인하 B컷, 이게 이제 우려감이 경기 침체로 끌고 가냐 마냐였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것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동결은 사실 별 문제는 없겠죠. 대신에 인상을 하면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요게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연말쯤에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요번에는 이제 좀 동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요거 정도 해서 오늘 이것만 좀 무난하게 지나가면은 일단 그 뒤에 9월 남은 주라던가 10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막 상승장으로 간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금투세 유예 같은 게 갑자기 탁 하고 던져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10월, 11월 요런 곳은 이제 좀 상승장 흐름을 좀 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것만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좀 매매 괜찮을 수 있어요. 엄청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좀 기대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황이라는 게 항상 뭔가 예상은 중요하지만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뭐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 B컷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움직임을 보여준다. 지수 하락이 막 좀 크다 폭이.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포트를 그냥 난 이거 일시적인 것 같아. 그럼 하락하는 구간에서 포트를 늘릴지. 나는 이거 경기 침체 키워드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포트를 이제 좀 비울지. 그런 대응이 결국 중요합니다. 이 예상이나 막 예측하고 생각하는 거는 습관은 무조건 좀 필요는 한데, 결국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접근할지, 아니면 좀 이번에 관망을 할지.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뒤에요. 후자예요. 예상해서 막 오른다 내린다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물 옵션 이런 거를 한다면은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식을 사고 난 이후는 무조건 대응이거든요. 결국엔 매수 이전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막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서 내 계좌에 들어온 이상 그때부턴 익절을 할 것인가 손절을 칠 것인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식의 좀 가장
본질적인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뭐 24일 토론 후에 좀 당론 이렇게 해서 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봅시다. 뭐 9월 중, 9월 마지막 주 해가지고 갑자기 탁 하고 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가 일단은 폐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유예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유예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커요. 이게 바로 9월 말에 탁 하고 던져주냐, 아니면 또 12월까지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제 주간 일정에서 일본 금리 결정 인상을 할지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HLB FDA 재신청 이게 있어요. 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뭐 이거 발표 시간 12시였던 걸로 좀 기억하긴 하는데, 12시? 3시 반? 이때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 뭐 챙겨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결국 금리가 만약에 이제 인상을 한다, 그럼 미국 선물 보셔야 돼요. 미국 선물이 그거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딩 그 여파 또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금투세 토론 있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한고래 2차 전략회의, 그 다음에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부과, 밸류업 지수 공개 등등, 그 다음에 로보택시랑 삼성 보피, 이런 것들이 뒤에 좀 기다리고 있고. 자, 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담보 대출 문의 자금 확보 나선다, 이런 키워드가 좀 있기는 해요. 계속 실질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요게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예전에 한진칼 이슈 때 매매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진칼이 실제로 오락가락 하면서 회장분 이슈 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첫 스타트가 한번 살짝 요거였나 한번 간 보고서 그 이후에 이런 상승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하락 오고, 코로나 그 급락이었죠. 지수 급락 이후에 좀 지나가고 나니까 또 바로 다시 턴시켰던, 이때 이제 막 사모펀드 막 기타 법인 막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요때처럼 흘러가려면은 결국 매수가 중요합니다. 경영권 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매수, 특히 양측에서 대립하는 양측에서 이제 매수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딱 움직임이 그렇기는 하죠. 지금 이 한진칼도 이 당시에 막 기타 법인 하루에 뭐 400억씩 매수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려아연도 지금 사모펀드, 그리고서 회장 측에서도 그 뭐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정도로 자금 확보 나선다. 공개 매수 저지 반드시 이기겠다, 온 힘 다해서. 그래서 고려아연 회사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창업을 이제 같이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2세죠? 2세들 사이에서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아연의 반격, 뭐 한투 백기사로 나선다 이게 있었지만, 한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그래도 결국 일단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개하면서 저지하겠다. 그리고 MBK 측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뭐가 됐든 일단 매수를 하긴 해요. 공개 매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양측에서 매수 해서 주가는 이미 뭐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저게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하면은 조금 더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풍 정밀, 영풍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재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풍 계열사 여기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영풍이랑 엮여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런 게 있기는 하죠. 이름만 엮으면은,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였을 때 오스템이 막 같이 움직였던 그런 적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전혀 뭐 상관없는 기업들로 막 움직이는, 이름만 같으면은. 자, 그리고 머스크 또 해내나, FDA 시각장애 극복, 그 뉴럴링크 두뇌칩 지원 승인. 그래서 요거는 뭐 종목들이 좀 좋게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팩트랑 이게 와이브레인 지분으로 갔다가, 네오팩트랑 솔본, 솔본은 또 뭐 유명하죠. 이전에 2020년 해가지고 한때 전설의 주식이었던, 사명을 많이 바꾸긴 했는데, 일단은 뭐 한 요거 2개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스라엘, 레바논의 대규모 공습, 헤즈볼라와 전면전 일촉즉발. 여기는 지금 헤즈볼라도 막 엄청 격하기는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참전하냐, 이란 vs 이스라엘 구도가 갖춰지면은 그때는 여기는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헤즈볼라랑 뭐 전면전 일촉즉발이다 해가지고 그 삐삐 테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계속 지지고 볶고, 중동 지역은 저기는 조금 무섭기는 할 것 같아요. 항상 뭐 포 떨어지고 뭐 총 쏘고 막 하니까 중동 지역이 지금 진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크게 확전이 되냐 마냐, 지금은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느낌이죠. 얘네들 뭐 허구한 날 치고박네, 이제 모르겠다, 그냥 치고박든 뭐 별로 관심 없고 갑자기 좀 커지면 그때 볼게,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을 좀 갖고 있는 테마인 것 같고, 자, 중국산 시멘트로 아파트 지을 판이다, 수입 검토를 할 정도로 갖다 뭐 이게 가격 플러스 뭐 이제 공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제목을 봤을 때 이제 수익 검토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멘트로 갖다 뭐 감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시멘트 관련 주들은 강동 CNL, 산표 시멘트, 요게 대왕고래에서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멘트 시리즈들 혹시나 저 키워드로 뭐 반짝반짝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움직이더라도 막 주도 테마, 주도주가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은 애들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O 과연 재발이 언제 나오는지 이번 달 중에는 좀 한다라고 찌라시가 돌기는 했는데, 해가지고 언제 재발이 하나. 그리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싱가포르 STO 거래소, ADDX와 MOU, 뭐 큰 뉴스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부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IT센이 엮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120선 역배열에서 환기 들어가면서 줄줄줄 좀 샜는데, 해가지고 뭐 120선 안 그래도 좀 차트는 걸쳐 있기는 해요. 저런 이슈와 함께 뭐 한번 튀나. 근데 환기 종목은 항상 리스크는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건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관련주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오기는 해요. 해리스로 갈아탑시다, 미국 공화 인사들 트럼프 지지 이탈한다 해가지고 뭐 트럼프도 근데 결국 또 뒤에 이런 것들은 막 뉴스 붙긴 할 거거든요.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그래서 뭐 재건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리스랑 계속 11월 대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10월 가고서 하면은 뭐 한 달 반, 2달 이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랑 트럼프 관련 주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9월 19일 체코 방문, 어제 이제 방문을 하고, 뭐 뉴스 몇 개 슬쩍슬쩍 나오기는 하는데 좀 뚜렷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체코에서 정상회담, 과학기술이랑 방산 협력 전면적 강화하겠다. 요것들 혹시나 우리나라 뭐 방산 아이템들 또 체코랑 뭐 이제 계약 이런 것들 좀 얘기 오고 가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 쪽은 뭐 LIG 넥스원이 오늘 아침에 뭐 리포트 이렇게 좀 붙기는 하더라고요. 목표 주가 5시 26분 건데 20만에서 뭐 24만 5천, 최근에 또 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따라서 뭐 현대로템부터 방산 쪽이 일단은 좀 계속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에서 좀 가성비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체코 대통령 한국이 원전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서 윤 대통령 원자력 동맹 구축.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본계약 체결을 하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짓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일단은 체코 측에서는 뭐 립서비스 느낌이긴 한데 일단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어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런 뉴스를 통해서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걸 필두로 뭐 좀 반짝반짝 하나. 그래서 우리기술도 이렇게 해서 좀 튀어오른 건 있죠. 한전산업도 이런 구간, 정고점, 쌍봉 돌파 요 구간이고, 대신에 이제 좀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매매하더라도 뭐 갑자기 좀 힘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얘는 막 그냥 막연히 버텨야지, 뒤에 뭐 뉴스 더 붙을 거야, 그걸 확신할 수 없는 재료 소멸로, 좀 단기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좀 하면서 대응을 조금 타이트하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이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수혜 섹터다. 그냥 여기는 대놓고 제가 여기다가 금리 인하, 하반기에 금리 인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수혜 업종이다. 대표적인
이렇게 해서 좀 써놨고, 각종 개별 재료랑 이제 비만 치료제들 움직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증권가 미국 금리나 증시엔 호재다, 바이오랑 성장주 주목, 그 다음에 위고비 10월 중순 출시, 그 다음에 HLB는 20일 FDA의 간암 신약 재심사 서류 제출, 요 정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알테는 뭐 뉴스를 따로 붙이면서 힘을 준 건 아니긴 한데, 얘는 지금 코스닥에서 바이오 대장급이죠. 대장급이 아니라 대장이죠. 정확히 말하면 코스닥 시총.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상당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2,000원. 그래가지고 요 매수세가 좀 며칠 더 이어갈지. 그래서 알테오젠 필두로 오늘 뭐 투자주의이긴 한데, 알테는 뒤에 나올 게 좀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23일 이제 주말 끼고 다음 주 중에 키투르다 SC 제형 그 임상 3상 종료 예정. 물론 종료하고 바로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 나오기는 하겠죠. 연말이든 뭐 해서 뭐 가을 중이든. 근데 이제 그거 알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트루다 SC 3상이 뭐 순항 중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뭐 당연히 이제 머크에서도 오픈 라벨이다 보니 상태가 좀 그 효과가 좋고 하니까 이제 계약 이랬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랑은 분명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올 거예요, 결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넥스, ST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돌파하면서 CDMO 관련해서 뭐 쭉 하고, 얘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3반은 수급 계속 들어오더니 와, 시원시원하네요. 등치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 종목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것 따라서인지 바이넥스, CDMO 관련 주들, ST팜까지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그거 외에도 바이오 쪽은 좀 수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HLB는 오늘 이제 좀 신청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힘을 못 줬죠. 그래서 오늘도 좀 수급 같이 동반해서 힘을 주나. 그래서 뭐 차트들은 어제 갑자기 좀 움직이다가 뭐 실망 매물처럼 뭐 별거 없어서 그런지 탁 하고 순간적으로 탁 밀리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 또 다시 돌리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재신청으로 왔다가 갑자기 쫙 하고 불꽃 슈팅 주고서 좀 또 다시 재료 스물로 넘어갈지. 그래서 요거는 오늘 갑자기 시세를 주더라도 뒤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오늘이든 뭐 내일이든 해서 재료 스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대한고래는 9월 중 2차 전략회의 25일, 그 다음에 하순의 2차 로드쇼, 즉 다음 주에 막 재료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고래는 좀 다음 주 움직임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마무리했을 때 뭐 이제 이것저것 좀 개별 이슈들 막 아까 전에 막 시멘트라던가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짜잘짜잘한 뉴스들. 반도체 엔비디아가 좀 좋기는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도 좀 좋을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는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는 어제 리포트 영향이긴 하죠.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악의적인 리포트인가 싶기는 한데, 저점을 이탈해서 얘는 바로 좀 회복을 시켜줘요. 이런 거는 이제 차트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죠. 해가지고 얘는 아직 힘이 좀 있구나. 반면에 삼성전자는 힘이 없어요. 절. 물론 이게 이제 좀 낙폭 과매도 구간 들어가는 흐름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좀 한번 턴을 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좀 당일 수급 보거나 그런 거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DY, YC. 이번에 YC랑 DI가 좀 끼가 좋았죠. YC가 갑자기 또 상한가 주변까지 기술적으로 좀 돌리긴 했었는데, 어제 뭐 반도체 그런 선물 좋아서인지 YC 시간이 이미 좀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 이런 것부터, 자, 뭐 나머지 움직임 테마 추가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전이랑 HLB는 이제 슈팅 주고서 뭐 단기 제로 수멸로 넘어갈지, 그냥 별 움직임 없이 제로 수멸로 넘어갈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은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갭 많이 드지 않을까 싶은데, 들고 계신 분들 좀 축하드리긴 합니다. 불꽃처럼 아주 그냥 경영권 분쟁에서 그 중요한 키워드는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매수 서로 양측에서, 그게 중요해요. 뭐 할 수도 있다, 뭐 적대적 인수합병 들어갈 거다, 이거 말고 실제로 매수하냐 마냐.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그래도 그 와중에 개별적인 뭐 호재라던가 금리나 수혜 키워드 하반기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바이오는 하반기 좀 메인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요거는 10월 위고비 한 달쯤 남았죠. 그 다음에 STO는 재발이 언제 나올지, 다음 주에는 대왕고래,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따라서 자율주행은 테슬라 주가는 뭐 좀 상승하긴 했는데 자율주행 퓨런티어 요거 로보택시로 추석 연휴 중에 설명드렸던 퓨런티어랑 라이콤, 그 다음에 뭐 모트렉스 뭐 등등 모바일 어플 그런 자율주행 관련 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시멘트랑 뭐 개별 뉴스들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리스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로봇 보핏은 언제 출시할지, 이게 홈페이지 올라왔던 것까지 일단 보긴 봤었는데 싹 내려가고 좀 잠잠하죠.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또 주말이 옵니다. 오늘은 1분 금리 그것만 해소 잘 되면은 일단은 9월 남은 기간이라 10월 시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황상 이게 시황이 좋아서 막 뭔가 모멘텀 끌고 가려고 하는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좀 좋은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뭔가 악재성,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되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백 기간이거든요. FOMC도 이제 뒤에 11월, 12월 아직 또 한 달, 두 달 이런 여유 텀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수 좀 돌리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